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린 모의고사 6회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MHz 탐촉자로 검사할 때 음의 감약 개수가 가장 큰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탐촉자에서 초음파 빔이 주행을 하게 되는데 어떠한 물질을 만났을 때 이 빔이 가장 많이 감쇄가 일어나는 그러한 보기를 선택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빔의 감쇄가 많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단단한 물질에서 감약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보기 중에서 간이나 지방은 좀 비쌀 것 같고요. 유방 조직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반면 이 근육 같은 경우는 좀 조금 단단한 구성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감약 개수가 큰 것은 보기 중에서는 근육을 정답으로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감약 개수가 가장 적은 것은 물을 정답으로 선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앞전 크리스탈의 두께를 2배 증가하면 나타나는 현상을 물어보고 있어요. 크리스탈 두께 물어보게 되면 우선적으로 떠올려 주셔야 되는 두 가지 법칙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얇고 두껍죠의 법칙입니다. 크리스탈의 두께가 얇으면 고주파수, 두꺼우면 저주파수인데요. 두께를 2배 증가했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연관되는 정답은 주파수의 감소, 정답 4번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냥 주파수가 아니고요. 공진 주파수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크리스탈의 두께와 연관되는 것은 주파수보다는 공진 주파수가 더욱더 정확하고 연관된 용어라는 거, 이 점도 같이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MHz의 볼록형 탐촉자를 이용한 검사에 적당한 장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일반적인 복부 초음파 검사에 사용되는 그러한 탐촉자인데요. 정답은 1번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검사 중에 축 분해능, XR 레졸루션을 개선하고자 할 때 이론적으로 옳은 방법을 물어보고 있어요. XR과 관련된 부분들, SPL 또는 이제 파장과 관련된 키워드를 우선적으로 떠올려 주셔야 되겠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두 가지의 값이 적으면 좋을수록 XR 레졸루션이 개선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장을 짧게 하거나 또는 공간 펄스 길이를 짧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주파수를 조절해 주면 되거든요. 높은 주파수를 설정하게 되면 그만큼 파장이 짧아지게 되고 SPL 또한 짧아지는 결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XR 레졸루션이 개선되는 결과와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연관되는 정답은 4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펄스 반복 주파수도 같은 주파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긴 하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이런 거 문제풀이 하실 때 조심하시면서 내용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탐촉자의 전면으로부터 가장 처음 확인 가능한 반사체의 거리를 측정하는 정도관리 항목을 물어보고 있어요. 또 이제 정도관리 패턴 보게 되면 가장 위쪽에서 이렇게 점 형태로 나타나는 이 구역이 있게 됩니다. 이 구역을 데드존, 우리말로는 불응 영역이라고 표시하게 되겠는데요. 정답은 1번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관되는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위쪽에 나타나고 있는 이쪽에 표시된 부분을 데드존, 불응 영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문제 패턴이 이쪽에 있는 XR과 라테럴 레졸루션, 축 방향 불행능과 측 방향 불행능을 물어보는 이 팬텀 위치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두 가지 내용만 잘 봐두시고요. 나머지 항목들도 참고적으로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영상의 특정 깊이의 혈류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은? 우선 이 정확하다는 표현 자체가 연관되는 것은 여러 가지 도플러 기법 중에서도 펄스 도플러와 연관된 개념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전 모의고사에서 들으신 분들께서는 어렵지 않게 정답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국가고시를 앞둔 시점에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는 이 정도 문제는 꼭 풀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도플러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출제가 될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펄스 도플러와 컨티뉴를 구분하는 문제는 거의 단골로 출제되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부족하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내용 정리하시고 국가고시 시험을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간 좌엽을 내측과 외측 구역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구조물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내용 또한 이전 모의고사 해설에서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죠. 이 간과 관련된 문제도 무조건 출제가 될 거고요. 이 간 내부에서 해부학적 구조물들, 간 구역을 구별할 수 있는 해부학적 지표가 되는 구조물 또한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문제 중 하나입니다. 정답은 5번 선택해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정리가 부족하신 분들께서는 시험 전에 꼭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정상 성인에서 콩팥의 정상 크기에 해당되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보통 이제 콩팥 같은 경우는 10에서 12cm 정도를 정상으로 보고 있고요. 이 10cm 미만으로 갔을 때 비정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보기 4번이 가장 정답에 가까운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경부에서 정중앙 전면을 접촉해서 갑상샘의 횡단 영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갑상샘 뒤쪽에서 위치하는 구조물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갑상샘 횡단 영상 같은 경우는 가운데 기관이 있고요. 오른쪽과 왼쪽 옆이 있습니다. 이쪽 뒤쪽 구조물에 식도가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해부학적 관계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정답은 1번 식도를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승모판과 삼천판을 관찰하기 쉽고 좌심실 유출로의 혈류 속도를 측정하기에 적당한 검사창을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심장 초음파 특강 영상 보시면은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답은 1번에 있는 심천부창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잘 모른다 하시더라도 어떠한 혈류 속도 측정, 심장 초음파 관련된 설명이 쭉 나열되어 있고 정확한 속도를 측정한다, 정확한 검사값을 요구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은 심천부창, 에이피컬 윈도우와 연관되는 내용이다라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 또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 중 하나거든요. 41번 문제도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에 사용하는 영상 표시 방법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문제는 좀 다소 애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정답은 3번 M모드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잘못된 게 뭐냐면 영상 표시 방법, 심장 초음파 검사할 때는 여러 가지 검사 기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B모드도 가능하고요. 도플러도 사용할 수 있고 컬러 플로우 모드, 그래서 칼라 도플러 사용해서 혈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러한 표시 방법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M모드뿐만 아니라 나머지 보기도 심장 초음파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고시로 출제가 된다면은 충분히 이의제기가 가능한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정확하게 좀 표현해보자면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판막의 움직임을 잘 표시할 수 있는 영상 기법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봤다면 M모드가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구분해서 내용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실기 문제 보겠습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 영상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흉골연 장축 단면도고요. 옆에 영상은 흉골연 단축 단면도예요. 여기 있는 승모판막이 가운데 있어서 승모판막을 보기 위한 영상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1번 흉골 상부창 관계없는 내용이고 삼천판이 아니라 승모판입니다. 심첨사방도 아니고요. 경식도가 아니라 경흉부 초음파 검사예요. 5번 승모판 이상을 보기 위한 검사이다. 정답 5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팬텀을 이용해서 장치의 성능을 평가한 영상이다. 화살표한 것은 어떤 성능을 검사한 건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살표한 부분은 위에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이쪽 부분을 평가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어요. 정답은 거리 분해능, XR 레졸루션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아래가 아니라 이 양쪽역 이렇게 옆으로 측정된 부분들이 영상에서 표시가 되어진다면 정확하게는 라테랄 레졸루션을 측정하는 내용이다라고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이쪽 부분에 표시가 되어져 있다면 XR이고요. 양쪽 옆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으면 라테랄 레졸루션, 측방향 분해능을 측정한다는 점 구분해서 봐두시고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물어본다면 XR과 라테랄을 측정하는 팬텀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심첨 4번 검사한 것이다.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는 부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심장 순환 순서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는 부위는 좌심실이죠. 영상에서 좌심실에 해당되는 부위는 나번을 정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좌심실 구조물은 우심실에 비해서 심실벽이 두껍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옆에 있는 삼천판막의 높이가 승모판막보다는 조금 더 위쪽에 있습니다. 여긴 좀 아래쪽에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구조물이 좌심실이라는 것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된다면 이러한 내용까지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같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21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전립선 초음파 영상이고요. 일반적인 이제 복부 초음파를 통해서 검사한 것이 아니라 이 직장 쪽으로 삽입해서 얻은 영상이라는 것을 이 그림을 보고 바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1번 정자를 생성하는 것과는 관계없고요.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검사한다. 여기 있는 영상과 연관되는 내용이죠. 정답 2번이고요.
전립선 비대는 바깥 구역이 아니라 이행 구역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비대가 있으면은 임상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소변이 잘 나오지 않게 돼서 소변 보는데 불편하다든지 또는 소변 보는 횟수가 늘어나는 등의 임상 증상이 동반됩니다. 5번 소변을 가득 채워서 검사할 필요는 없어요. 일반적인 복부 초음파를 경유해서 하는 검사 같은 경우는 소변을 채워서 검사가 진행이 되지만 이 직장을 통해서 검사하는 경우에서는 소변을 채우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답 2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관련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방광 쪽과 이 붙어있는 쪽에 프로스테이트 글랜드, 전립선이 위치하고 있게 되겠고요. 이행되는 부분에 요관이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전립선이 비대해지게 되면 요관을 압박하게 되면서 소변 보는데 불편한 임상 증상이 동반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옆쪽에 있는 이제 전립선 확대된 영상 보시게 되면 이 요관이 지나가는 부분이 트랜지셔널 존, 우리말로는 이행 구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립선이 두꺼워지는, 비대해지는 부분은 여러 가지 구역 중에서도 이쪽 구역이 비대해진다라고 내용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22에서 보이는 병변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영상만 봤을 때는 바로 담낭을 좀 떠올리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담낭 내부에 있는 담석 이미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식사 후에 검사하게 되면 이 담낭이 수축을 하기 때문에 이 담석을 평가할 수가 없게 되겠죠. 1번 틀린 내용이고요. 2번 같은 보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후방 음향 증강이 아니라 후방 음향 음영입니다. 2번도 틀린 보기고요. 환자 자세를 바꾸고 움직인다. 이 결석 같은 경우는 환자 자세를 바꿨을 때 위치 이동이 나타날 수 있게 되죠. 3번이 맞는 보기입니다. 4번 민무늬 근육층에 비후로 발생한다. 결석과는 관계없는 내용이고요. 5번 보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이 10mm 이상일 때 암으로 간주하는 것은 이제 용종과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요. 이 용종의 크기가 10mm 이상이다 하더라도 바로 암으로 간주하지는 않거든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용종의 크기가 정상보다 보통 10에서 15mm를 평가하긴 하는데 많이 커진 경우에는 암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염두를 하긴 하거든요. 정기적으로 사이즈를 관찰하면서 크기가 커졌는지 정기 관찰의 대상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크기가 좀 커졌다고 해서 무조건 암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구분해서 내용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3번의 검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4번이죠. M모드 방식이고요. 제가 볼 때는 올해 국가고시에서 가장 출제 확률이 높은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장 초음파 관련된 내용 중에서도 M모드와 관련된 문제들은 꼭 정리해 두실 것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모의고사 해설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